안녕하십니까. 이문호학원 올림포스2 1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의 첫 번째 글은 다이어트 펩시의 완벽한 단맛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펩시는 콜라의 일종이죠.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는데 여기서 펩시콜라의 다이어트 펩시, 다이어트용 펩시를 만들려고 하고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설탕, 당분의 정도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이 단맛의 정도를 찾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스코비치라는 회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셋업, 설치하다, 시작하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0s, 그러면 1970년대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one of the 복수명사, one of his first clients, 클라이언츠는 고객들 중에 하나는 was 펩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의 첫 번째 이 고객 중에 한 명이 펩시 회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스코비치는 뭘 하는 회사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tificial sweetener, 그럼 artificial 인공의 sweetener 단맛을 내는 것, 인공 감미료라고 보셔도 되고요. 인공 설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인공 설탕, 인공 감미료의 이름은 이 아스파탐이 되겠죠.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설탕은 had just available, 즉 막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펩시는 저희 고객 회사인 펩시는 원했습니다. 모스코비츠가 뭐 하기를 to figure out, 찾아내기를. 뭘 찾아내요? The perfect amount of sweetener, 완벽한 양의 인공 설탕을 찾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A can of diet Pepsi, 한 캔의 다이어트 펩시를 위한 인공 감미료의 완벽한 양을 모스코비치가 찾아내기를 펩시는 원했습니다. 펩시는 원한다.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자, want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는 투부정사 씁니다.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있을 때 동사 원형 쓰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요, 펩시 회사가 모스코비치에게 이 다이어트 펩시 한 캔에 들어갈 완벽한 인공 감미료의 양을 좀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펩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anything below 8% sweetness, 자, 8%보다 더 낮은 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을 때에는 was not sweet enough, 충분히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형용사 다음에 enough를 쓰는 거죠. 이 위치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enough sweet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펩시는 또 뭘 알고 있었냐면 anything over 12%, 인공 감미료 설탕의 양이 12%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너무 달다 라고 그런 것을 펩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하고 12% 사이에서 인공 감미료의 양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모스코비치에게. 펩시 회사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스코비치는 made up, 만들었습니다. 실험용 샘플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펩시의 실험용 샘플들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자, with every conceivable degree of sweetness, 그래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달콤함과 함께 다이어트 펩시의 실험용 샘플들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s 복수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every 단수명사죠. conceivable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 개의 샘플들인데 8%의 달콤함을 가진 다이어트 콜라, 그리고 8.25%, 8.5%, 그리고 계속해서 up to 뭐뭐까지 12%까지 다양한 다이어트 펩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nd then 그 다음에 모스코비치는 주었습니다. 그 것들을 the hundred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looked for, 찾아봤습니다. 모스코비치가 한 동작이 이 샘플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찾아봤습니다. the concentration을요, 농도입니다. 좀 중요한 글씨가 되는 거죠. 농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뭐의 농도일까요? 다이어트 펩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설탕의 농도를 찾아보려고 했죠. That people like the most,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설탕이 들어가져 있는 양의
그 다이어트 펩시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8%를 사람이 좋아할지, 8.25를 좋아할지, 8.5를 좋아할지, 아니면 뭐 12%의 설탕이 들어간 이 콜라를 좋아할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the data were a mess. 이 mess는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그리고 데이터가요, 여러분들 이게 복수의 형태의 말이에요. 단수는 데이텀인데 아무튼 데이터는 복수의 명사니까 were를 쓰고 있는 거죠. was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가지게 된 데이터가 엉망이었습니다. There wasn't a pattern. 패턴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게 좋다 그러고 누구는 저게 좋다 그러고 이게 딱 안 나왔다 그러는 거죠. 딱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 콜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는 이 뚜렷하게 선호하는 하나가 나온 게 아니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 and one day 어느 날 컴마 동사이엔지 하면서 이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모스코비치는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왜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뒤에 빠진 말은 뭘까요? 왜 데이터가 엉망인지, 왜 사람들이 특정한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맛있다 그러고 저것도 맛있다 그러고 그러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They had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실험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모스코비치하고 펩시 회사 사람들일 거예요. 이 회사 사람들이 잘못된 일단 그 질문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 실험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perfect diet Pepsi.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데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펩시하고 모스코비치 이 사람들은 should have looked for should have pp는 뭐뭐를 했었어야 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should have pp 지금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 했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찾아봐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퍼펙트 다이어트 펩시들을 찾아봤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웃기죠. 뭐 어처구니가 없죠. 맨 끝에 문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펩시하고 이 모스코비치는 뭐를 하고 싶었냐면 이 여러 개의 샘플들을 만들어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펩시를 찾아야 되니까 다이어트 펩시를요. 근데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8%도 맛있고, 8.25도 맛있고, 8.5%도 맛있고, 12%도 맛있고 다 맛있다 그러니까는 젠장 어떤 걸 하나를 골라야 되지? 이게 되게 헷갈렸던 거예요. 이 회사하고 모스코비치는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거다. 하나를 찾으려고 했었으면 안 되는 거였고. 이렇게 여러 종류, 설탕의 정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펩시들을 사실은 찾아봤었어야만 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 달랐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글이죠.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그냥 끝도 이렇게 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펩시 회사하고 모스코비치가 완벽한 그 설탕의 양의 다이어트 펩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글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엔딩이 되는 7번이 좀 가장 중요한 문장이니까 서술형을 위해서 7번을 암기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concentration, 농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되게 이상하게 끝나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글도 조금 이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 Fear is a good thing. 공포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we were completely fearless, 우리가 만약에 완전하게 공포가 없다면 it wouldn't be long, 오래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뭐 하기 전까지 we were eaten by crocodile, 우리가 악어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fell off a tall building,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곧 떨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곧 이제 악어에게 잡아먹힐 거고 높은 빌딩에서 떨어질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공포가 없다면 그냥 악어 얘 뭐지? 귀엽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잡아먹히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건 무슨 느낌이지? 한번 뛰어볼까? 이러면서 막 뛰어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는 좋은 거다.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if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 과거의 형태의 동사와 조동사를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뭐뭐가 없다면 곧 뭐뭐 하게 될 겁니다. 뭐 가정법을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 여기서 가정법 과거 형태인 과거동사, 과거조동사를 써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나올 확률은 좀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공포는 인간들에게 중요한 거다. It's very difficult to figure it out. 이해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뭘 이해하는 것이 어렵냐면 What people are most afraid of, 무엇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 phobia가 공포감, 그쵸? 무슨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그런 공포증을 나타내는 단어가 phobia예요. 또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phobi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S가 붙었죠. 공포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은 is a fear of spiders. 스파이더에 대한 공포가 가장 흔한 공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선 fear of spider 이게 주어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에 맞춰서 보면 fear 이게 단수 명사잖아요. 단수 형태의 주어잖아요. 그래서 동사도 단수형인 is를 쓰는 것이 맞다. are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은근히 지금 부사구부터 시작하는 도치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부사구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니까 수일치를 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공포들 중에서 거미를 무서워하는 공포도 되게 흔한 공포 중에 하나이다. 되셨죠? 거미 공포증은요. 전문 용어로 이 아라크니드 포비아라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사람들이 가진 공포증 중에 하나에서 이 아라크니드 포비아가 있다. 그러면 참 맞는 거죠. 아무튼 거미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의문사절이죠. 왜 뭐가 뭐뭐 하는지는 미스테리이다. 되셨죠? 왜 뭐가 뭐뭐 하는지는 미스테리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 하는지 그 공격적이지 않은 어그레시브 그러면 공격적인 근데 non aggressive 그러면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물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 하는지. 근데 어떤 생물이냐면요. 100 times smaller. 그러니까 수백 배의 작대요. 누구보다요? We are. 우리가 그런 것보다. 즉 우리보다 수백 배나 작은 그러한 공격적이지 않은 그 생명체, 즉 거미가 되겠죠. 그것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불가사의이긴 하다. 그러면서 글이 좀 끊기고 다른 어떤 내용으로 좀 넘어갑니다. 거미 얘기가 여기서 끊기고요. probably 아마도 가장 흔한 공포.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괄호로 묶여져 있으니까 일단 이거 띄고 한번 볼게요. 아마도 가장 흔한 공포는 fear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일 겁니다. 자, if you group several fear together, fear가 지금 생략이 된 거고요. 앞에 fear가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공포를 이제 묶어서 보자면 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또 다른 흔한 공포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sweaty palmed. 그러니까 땀나는 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dry mouth. 그러면은 마른 입. 그쵸?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은 땀을 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at 뭐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게 되냐면 thought of public speaking, 그러니까 대중 연설을 생각만 해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땀나는 손을 가지게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5번 문장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를 역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예시를 든 거죠. 생각만 해도 남들 앞에서 그 말할 생각만 해도 손에 땀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거죠. 자, 6번이요. And 아고라포비아. 아고라포비아는 광장 공포증이에요. 좀 단어 좀 써주시고요. 광장 공포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갔을 때 내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번도 보시면은 4번, 5번, 6번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장 공포증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역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Which affects one person in 20, 즉 20명 사람들 안에서 한 명, 즉 20분의 1명, 그렇죠? 20명 중에 한 명에게 영향을 주는 20명 중에 한 명이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즉 다른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지금 확률이 큰 거죠. 이러한 광장 공포증은 can stop 목적어 from 동사 ing, stop 목적어 동사 ing,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서술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광장 공포증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게 sufferer예요. suffer가 고통을 겪다, sufferer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from leaving their home, 그들의 집을 나서는 것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광장 공포증은 그 광장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집을 못 나가도록 한다, 나가는 것을 막는다. For years, 수년 동안. In extreme cases,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되셨죠? 자, 이게 이제 광장 공포증이 되고요. 다 지금 포비아가 붙고 있죠. 아라크니드 포비아, 그리고 아고라 포비아. 그 다음에요, 또 포비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클라우스트로포비아는 폐쇄 공포증이에요. 뭐 이런 공포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트 포비아, 그러면 높이에 있는 고소 공포증이 되겠죠. 높이는 이 하이트니까요. 그 다음에 포비아를 갖다 붙이면은 고소공포증,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it's pretty reasonable, 그것은 꽤나 이치에 맞다, 꽤나 합리적인 걸 겁니다. 뭐가 꽤나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포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은 꽤나 당연한 겁니다. After all, 결국 which other animal is, 이제 이거 지금 뭐 의문문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동물이 is as 뭐만큼 뭐일까? as scamming 하고요. 교활하고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고 and dangerous 위험한 걸까? 뭐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되셨죠? 여기도 이제 뭐 do를 쓰시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뭐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형용사인 것처럼 어떠한 다른 동물들이 그럴까? 즉 어떠한 다른 동물들이 사람들처럼 사람들만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교활할까?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동물들이 사람만큼 교활할까라고 보면 누가 가장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가장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즉 사람들이 가장 공포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맨 마지막 문장이 서술형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많은 공포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라고 끝에서 엔딩이 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지문이고요. 이게 이 해당 16강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 인간 수준의 지능. 우리 인간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혹은 고려되지 않는다.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서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unless
if, not 하고 똑같은 말이죠. 만약에 뭐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요.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고려되지 않습니다. And the chief use of human language, 주된 인간 언어의 사용은 is to talk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간 수준의 지능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어는 뭐 할 때 사용이 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언어가 사용이 된다. 되셨죠? 일단 파란 글은 좀 무시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지능이라는 것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부르는, 뭐라고 부르는,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moreover, 게다가, 자, 여기서는 접속 부사가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4번이요. in short, 요약하자면 뭐는 뭐이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Language is a social phenomenon.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주된 1차적인 언어의 사용 within a group of people,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주요한 언어의 사용은 is to talk about the things,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We can all perceive, 우리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world하고 똑같은 거고요. 예를 들자면 tool, world, piece of wood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요 우리가 인지했었던 어제의 나무 조각이라던가, 아니면 might perceive today's piece of wood maybe.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쓰레기예요. 지금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우리가 언어가 있으면 나도 언어를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언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은 볼펜이고 뭐 할 때 쓰는 거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원, 2,000원 이럴 것 같고 뭐 할 때 쓰는 거야. 되셨죠? 이거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이게 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선생님이 끼고 있는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물들, 이런 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이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간들은 뭐를 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물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월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된 언어의 사용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물체들이라던가 아니면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thing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언어의 주된 사용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또 월드가 되는 거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진술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는 예시가 조금 거지같이 나온 게 뭐냐면은 어떤 도구의 사용 혹은 나무의 사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나무를 뽑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나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나무고 무슨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산소를 내뿜어주는,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In short, 짧게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기반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인식. 또 세상, 말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이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거 앞에다 두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펜이라는 거고 삼색깔 펜이고 뭐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an embedded creature or robot, 그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ody 아시죠 여러분들? body, 몸체가 있는, 몸체가 주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체가 주어진 생명체. 그러니까 원래 몸체가 없이 태어났는데 몸체를 우리가 준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로봇을 예를 들자면 such an awareness, 여기 such an awareness는 요 위에 나온 인식이죠. 세상에 대한 그러한 인식.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인식은 would be evident, 명백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게 뭐냐면 이 로봇도요,
세상에 대한 인식을 명백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봇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확실하다, 명백하다, 잘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보자면 from its, 즉 로봇의 interaction, 상호작용 with the environment, 세상, avoiding obstacle, picking up things and so on. 로봇이 세상의 사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자면 로봇도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로봇 저기서 쓰레기 좀 청소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요새 이렇게 생긴 진공청소 로봇 있잖아요. 이것도 틀어놓으면 지가 어떻게 해요? 막 그 소파 같은데 이런 거는 막 피해 다니고, 커브가 있으면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먼지가 없는 곳을 막 이렇게 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물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막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다, 못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이 그거예요. 로봇도 세상의 사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가 로봇이 장애물도 피해 다니고, 야, 저기 가서 뭐 떨어져 있는 저 뭐 구슬 가져와. 그러면 로봇이 가서 구슬을 집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놓여져 있고 구슬도 놓여져 있는데 로봇 가서 구슬 집어와. 이랬을 때 로봇이 만약에 구슬을 집어올 수 있다면 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로봇도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but we might widen the concept. 우리는 확장시켜야 할 겁니다. 그 컨셉을요, 개념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요, 그 인간 수준 지능이라는 그 개념을 확장시켜야 될 겁니다. 포함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되어진 몸체가 없는 인공지능, equipped with suitable sensors, 적절한 센서를 갖춘 인공지능, 몸체가 없는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될 수도 있겠다. 인간 수준의 지능의 범위를 로봇뿐만 아니고 센서를 가진 이 몸체가 없는 어떤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얘네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포함을 시켜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센서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 여기 보면 센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면 사람을 인식을 하고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얘도 결국은 뭐예요? 뭐 어떤 물체가 다가갔을 때 물체를 인식을 한 거잖아요. 즉 이 세상을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문조차도 세상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이해를 한 거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인식, 즉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언어를 통해서 얘를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은 곧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금 4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간 수준의 지능은 언어이고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고 만약에 어떠한 사물,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어떤 무언가가 이 세상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로봇이 세상 사물을 인식해요. 구슬을 잘 집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슬 집어와, 그러니까 구슬 집어오고, 책 집어와, 그럼 책 집어오고. 언어가 통하잖아요. 지금 말이 되는 거잖아요. 로봇이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문을 열어줘. 근데 무슨 강아지가 갔을 때는 문을 열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갔더니 문을 열어줘요. 그럼 이 자동문조차도, 즉 물론 이 자동문의 작동은 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겠지만, 이 상황에서조차도 이 문이 세상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치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센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얘가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진 않죠. 그럼 얘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것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좀 글이 또 역시 어려우면 질문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네요. OX 문제 해보시고 더 시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쉽습니다. 이 위대한 리더십, 이거는 쉬우니까 빨리 보도록 합시다. 많은 재능을 가진 임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임원들이 있는데 뭐를 가진 또 임원들이냐면 능력을 가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운영할 것들을 운영할, 오퍼레이션 운영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대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임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리더십은 그 하나에만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솔리 그러면 단독적으로 하나에만 기반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Great Operational Ability, 이 운영적인 능력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십은요. 그러니까 많은 이 운영 능력을 가진 임원들이 회사에 많이 있는데 위대한 리더십은 이 운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리딩은 그러니까 사람을 이끈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것과, 즉 리더가 되는 것, 리더인 것과 정말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딩을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리더가 사람들을 리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being the leader, 리더가 되는 것은 의미합니다. that 뭐라는 것을 당신이 highest rank,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by 동사 ing, 그럼 뭐뭐 함으로써 either A, B, or C 이렇게 함으로써 혹은 이렇게 함으로써 혹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earning it, 그것을 얻었거나, 즉 리더의 지위를 얻었거나, 아니면 having good fortune, 운이 정말 좋았거나, 아니면 navigating internal politics, 그러면은 이거는 내부 정치를 이용을 했거나. 이 내부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 안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은근히 주변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줄도 잘 타야 되고, 이런 것을 회사 내에 존재하는 회사 내부 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부 정치를 잘 이용을 하거나 조정을 했던지 간에,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로 중요한 것은요, by 동사 ing, by 동사 ing, by 동사 ing 이렇게 딩동댕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ing를 다 써 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리더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를 통해서 가장 높은 지위를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leading, 사람을 이끈다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that,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4번 이하부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그들, 즉 다른 사람들이 have to, must랑 똑같은 거죠. 해야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때문에도 아니고요. 그들이 paid to, 그렇게 하도록 돈이 지불돼서, 월급이 지불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but 뭐이기 때문이다. They want to. 여기서 지금 follow가 빠져 있는 거죠. 다 그들이 기꺼이 당신을 따르고 싶기 때문이다. 되셨고요. A great leader, 위대한 리더는요, 압니다. 어떻게 회사를 이끌지, 그리고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지 압니다. 자, those who lead, 자, 이끄는 사람들이죠.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추종자가 아니고 리더요. 리드를 하는 사람들은 able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받아주는 말이니까 이 위에 걸 얘기를 하는 거죠. lead the company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ose who follow, 따르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that, 뭐뭐라는 것을. 자, 결정들 made at the top, 그러니까 그 상층에서 만들어진 결정들, 즉 상층이라는 것은 리더죠. 리더에 의한 결정들이 have the best interest, 최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그룹에 대한 이득이죠. at heart,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그룹의 최고의 이익을 그 리더가 내린 결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는 그렇게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리더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그 콩고물 어떤 월급도 많이 받고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인턴 결과적으로 those who trust,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즉 그러한 추종자들은요 work hard,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종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feel like,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they are working for something bigger, 더 큰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than themselves, 그들 스스로보다, 즉 각자 일꾼 개개인들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 리더의 결정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위대한 리더십이다.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요. 일상이 습관, 의식, 절차와 다른 점. 여기서는요, 루틴, 그리고 헤빗, 그리고 리추얼,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는 거. 자, 이건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틴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과 다르고 의식, 절차와 다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뭐냐면 individual perform, 개개인이 행하는, 뭐 하는 것 없이, 의식적인 생각 없이. 의식적인 생각, 여러분 손톱 물고 뜯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손톱 물고 뜯을 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고 뜯을 수도 있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다리를 떨어. 근데 내가 언제 다리를 떨고 있었지? 막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behavioral habits, 습관적인, 그러니까 행동적인 습관은 are done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의식적인 생각 없이 행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포함합니다. 제한된 범위의 행동을 포함을 합니다. 제한된 범위의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습관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게 막 100개, 200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1개, 2개 정도의 제한된 종류의 개수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다리도 떨고 무슨 쩝쩝거리기도 하고 손도 떨고 이렇게 펜도 돌리고 막 머리카락도 비비 꼬고 이런 습관적인 행동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자면 무슨 예시냐면 이 루틴, 일상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습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빠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녀의 이 이불자락의 끝을 빠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의식적인 행동이고 자동적인 행동이고, 습관이라는 것은 제한된 행동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끝났고요. 지금 헤빗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루틴이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대조적으로 포함합니다. 연속적인 동작을요. 자, of highly ordered steps, 매우 순서화되어진 단계들의 연속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루틴이다. 여러분들, 이게 루틴. 어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연속된 동작이 있어요. 순서화되어진 동작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루틴, 일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아이의 베드타임 루틴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빨을 닦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불 끝자락을 빠는, 침대에 들기 전에 이 순서에 따른 행동들의 연속체죠. 이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요. 이 연속된 1년의 행동들을요. 이것이 바로 루틴이 되는 겁니다. 자, 루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의식 절차는 tend to be more symbolic, 상징적일 거고 linked to emotional bond, 감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대대손손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의식 절차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들은, 즉 rituals, 의식 절차들은 가끔 제공합니다. 연속체를요. across generations,
세대마다, 즉 대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특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자, 루틴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 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루틴이 when 뭐 할 때 그 루틴이 반복되어질 때, 시간으로 인해서 반복되어지고 takes on symbolic meaning,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때 루틴은 의식 절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의식 절차, 만약에 우리 집 A라는 우리 집에서는요, 만약에 잠자기 전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책 하나를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러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내 딸도 그렇게 하고 내 딸이 또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루틴, 어떤 이 단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 루틴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가문의, 이 선생님 가문의 이 리추얼, 의식 행사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일상이 뭐고 습관이 뭐고 의식이 뭐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루틴이 리추얼도 될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OX 문제 잘 해보시고 채점 한번 해보시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